와, 이 GPD 윈5 나온 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1년이 다 돼가는데 이 성능을 능가할 휴대용 게임기가 안 나오네. AI 때문에 하드웨어 발전이 거의 되질 않고 있네. 원래대로라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강력한 제품들이 나왔었는데 뭐 요거 능가할 게 앞으로도 한 1년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만든 것도 있었지. RTX 4060 붙인 게임기. 그러고 보니까 이 둘의 성능 비교를 아직까지 안 해봤네. 이게 어댑터 연결해서 풀파워로 하면은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만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어차피 배터리로 대결을 해야 더 재밌겠지. 배터리 싸움. 45W가 최고로 돼 있긴 한데 70W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높게 놓고, 자, 타임스파이 한번 돌려보자. 와, 역시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래픽 점수 9133점. 로그 엑스박스 LIX가 4000점 정도 나오는데 2배가 넘는 점수. 그러면 GPD 윈5 뭐 배터리로 했으니까 뭐 저 정도는 안 나오겠지. 배터리 그래픽 점수 만점? 이거 완전 괴물이네. 와, 완패다. 뭐 물론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한 기계니까. 아, 그래도 이거 지구는 못 사는데 CPU 점수는 뭐 그렇다 쳐도 그래픽 점수는 좀 따라잡고 싶은데 안 되겠다. 뒤에 그래픽 카드만 바꿔야지. 4060에서 5060으로 뭐 성능 향상도 있겠지만 DLSS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게임할 때 훨씬 더 좋겠지. 이건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UMPC 끝판왕 GPD 윈5 가격도 끝판왕인데 그나마 저는 발매되자마자 사서 지금보다 좀 싸게 사긴 했는데 뭐 지금 살려면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 제품인데 뭐 제가 요거 만든 거는 한 7, 80만원 정도 그 정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RTX 4060 뭐 얼마 안 하죠 가격.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간 미니 PC는 뭐 알리 세일할 때 $150 그 정도 주고 산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80만원 그 정도 들지 않았나 싶은데, 아, 그리고 여기 원래 슬라이드 스위치였는데 요거 좀 바꿨습니다. 슬라이드 스위치가 녹는 현상이 발생해서 슬라이드 스위치는 이런 고출력 기기에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무래도 흡기가 안 되고 배기가 다 되지 않고 내부에서 계속 도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밖으로 빼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파이트로 이 흡기 나가는 공기를 그냥 이쪽으로만 나가게 딱 막아줬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제가 만들었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성능의 게임기였는데 이거 진짜 대단하죠. AMD가 정말 이런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에 있어서는 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젠 AI 맥스 플러스 39. 정말 성능이 대단합니다. TDP가 배터리일 때는 45W 정도밖에 안 되고 전원을 사용할 때 이 위에 전용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면 75W였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 이후에는 85W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배터리는 45W, 50W 이 정도만 되는 줄 알았는데 75W를 넣어주니까 그냥 배터리로도 타임스파이, 와, 그래픽 점수 만점.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램 SSD 외에는 교체가 어려운데 제가 만든 건 뭐 미니 PC 안에 보드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원펜 그래픽 카드가 4060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5050도 나오고 5060도 나오고 5060 Ti도 있고 5060 Ti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밖에 구할 수가 없고 5070 원펜도 나왔는데 아마 그 5070 원펜은 이 배터리로 출력이 좀 어려울 겁니다. 200W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4060이 한 130W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50W급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5060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뭐 어쨌든 5060 Ti는 국내에서 구매가 어렵고 5070은 파워라든가 그리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죠. 5070 컬러풀에서 나온 제품 110만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예스톤,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깜짝 놀란 이런 스티커가 스티커도 들어있고 이게 개구리, 무슨 이게 초등학생용 그래픽 카드인가요? 개구리.
블랙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반짝반짝 스티커. 제 취향이 아닙니다. 요거 어쩔 수 없이 이걸 산 거고. 자, 이 제품 사이즈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많이 크네요. 어쨌든 뒤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기판 사이즈는 같죠. 요게 아마 방열판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 자, 그럼 요거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PD 윈 5 만점을 넘을 수 있을지. 요거는 뜯어야 되는데 야, 이게 진짜 분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뒷판 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뒤에 브라켓만 빼고, 원래 이 구멍으로 제가 저 뒷판에 고정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좀 불안한데 귀엽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했었는데 고정이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도 너트로 고정을 했었죠. 요 상단, 요게 문제네요. 또 이거 퍼티로 고정한 건데 장난이 아니네요. 퍼티를 떨어지게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기판도 밀어내네요. 이게 할 수 없이 뜯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이 내부에서 돌지 않게. 뽑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안쪽에서 어차피 안 움직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자, 뭐 후면은 고정할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판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판 제거가 쉽지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서 하나씩 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양면 테이프로. 요거 자체도 또 무게가 있어서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만 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죠.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비트로커 진짜.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GPD 윈 5보다 훨씬 좋은 점이 있죠. 10.1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해상도도 1440p,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5060, 뭐 사실 그래픽 점수 만점대만 나와도 DLSS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게이밍 경험은 훨씬 더 좋아지죠. 자, 과연 타임스파이 결과는, 자, RTX 5060. 자, 과연 결과는 13,000점. 전설. 와, 세계 최고 성능의 휴대용 게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제 세계 최고죠. 13,000점 그래픽 점수가 나오는 기기 과연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뭐 이놈의 망할 AI 때문에 하드웨어 발전이 거의 정지 단계죠. 이제 당분간은 최고 성능의 기기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해봐야 되겠죠. 하나씩 게이밍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무게를 안 재봤죠. 그래픽 카드가 조금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과연 무게가 몇 킬로가 나올지. 전완근 운동도 되는 게임기.
2044. 이 정도면 뭐 게이밍 노트북 수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렇게 각도 때문에 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 각도로 이렇게 놓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워낙에 무거워서. 뭐 요즘 UMPC들도 마찬가지죠. 뭐 1kg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이거 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치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사이버펑크 2077. 사이버펑크 2077 1440p 울트라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 2배. 뭐 기본 프레임은 38 프레임인데 80 프레임, 아주 게임하는데 충분한 프레임이 나오죠. 네, 화면 뭐 스터터링도 전혀 없고, 네, 70 프레임. 자, 그러면 레이트레이싱 낮음, DLSS 슈퍼 레졸루션 성능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켜고 86 프레임. 네, 이 레이트레이싱 화질 레이트레이싱으로 90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는, 아까 전에 울트라에서는 DLSS 슈퍼 레졸루션이 품질로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92 프레임 레이트레이싱 중간 정도까지는 될지. 슈퍼 레졸루션 성능 모드 60 프레임 나오네요. 아, 근데 살짝 끊김이 있네요. 아, 네. 네, 그냥 레이트레이싱 낮음으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낮음으로 70 프레임대. 네, CPU 온도가 좀 높긴 하죠. 90도. LED도 들어오고 뭔가 사이버펑크에 딱 어울리는 그런 게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펑크 레이트레이싱으로 할 수 있었고, 이게 온도가 지금 91도가 나오는 게 제가 UXTU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90도에 맞춰놨습니다. 뭐 80도대로 맞춰놔도 되는데 80도대가 되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 최대 온도가 90도 초반대라서 그렇게 맞춰놨고, 뭐 지난번에 이 세팅을 하기 전에는 막 95도 이렇게 나와서 계속 스로틀링 걸리고 그랬었죠. 자, 이제 붉은 사막. 네, 이 붉은 사막은 이상하게도 파워 소모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게임하다가 거의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번 정도 꺼져서 충전선을 물려놓고 하면은 그래도 꺼지진 않습니다. DLSS 4.5 퍼포먼스 프레임 제너레이션 켜기 그래픽 울트라. 네, 울트라에서 70 프레임 물결 현상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뭐 프레임은 정말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0 프레임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XTU 앱에서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89도, 90도 나오게 80도 초반으로 낮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뭐 마을에서도 60 프레임 이상 잘 뽑아주죠. 어댑터를 연결하고 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는 뭐 휴대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최고 수준의 퀄리티로 붉은 사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뭐 휴대용 게임기 중에는 세계 최고의 성능이죠. 뭐 물론 발열이라든가, 발열은 여기서 뭐 한 85도 요 정도 놓으면 조금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붉은 사막이 상당히 전력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도 잘 됐는데 붉은 사막은 배터리로 안 되는 걸 보니까, 만약에 붉은 사막을 하려면 여기에 배터리 셀을 3개 더 12V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을 3개 더 넣으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70 원펜의 경우에는 소모 전력이 250W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GPD Win5 같은 정말 엄청난 기기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DLSS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어떤 휴대용 게임기보다 더 좋은 퀄리티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상태도 제가 요 개구리 그래픽 카드 50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했는데, 뭐 그러면 그래픽 카드 빼고 미니 PC라든가 디스플레이 화면은 한 50만원 정도, 미니 PC 20만원 초반대 예전에 구매했는데 지금 구매하려면 뭐 더 비싸죠. 3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요 게임패드 디스플레이도 예전에 $100 정도 주고 샀던 건데 또 환율이 올라서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00만원. GPD Win5가 지금 300만원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로 여러가지 단점이 있지만 성능만 놓고 보면 정말 최고의 수제 게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RTX 5060이 들어간 닥터K의 커스텀 게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So, what is the best way to discover Japan? Personally,